전날 늦게까지 야식을 먹고 잠든 날이면 얼굴이 퉁퉁 붓곤 하죠. 또 몸이 피곤하거나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엔 팔다리가 붓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붓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부종들이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닥터 S에서는 붓기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깜짝 놀라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왜 우리 몸은 자꾸 이렇게 붓는 걸까 궁금해하시는데 이유가 대체 뭔가요? 우리가 흔히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학적인 용어로는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부종은 이제 체액이 혈관 안에서 밖으로 이동을 하면서 피하 조직의 정상보다 많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의학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붓는 국소부종과 전신이 다 같이 붓는 전신부종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국소부종은 타박상과 같은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을 경우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 생기기도 합니다. 전신부종은 염분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생기기도 하지만 또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과 같은 다양한 병적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또 스테로이드나 소염진통제, 피임약 등 약물 때문에 붓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라면이나 야식 많이 먹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이제 퉁퉁 부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신 부종이 염분 많이 섭취해서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그러면 전신 부종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전신 부종에 해당을 하고요. 이제 짠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삼출 현상에 의해서 세포 외 체액이 세포 내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붓게 되는 거고요. 라면과 같이 짠 음식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 체액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부종이 발생할 확률도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요즘 같은 여름에는 이제 야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붓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게 음식 때문인지 아니면 뭐 계절이나 온도 이런 영향을 받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덥고 습한 여름에는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과다한 수분 섭취로 인해서도 부종이 생기기 쉽고요. 네. 예. 또 습하고 더운 기후 때문에 몸이 빨리 지치면서 부종이 쉽게 나타나기도 하고 습도가 높아 내부 수분이 외부로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부종이 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마철에 어르신들이 비가 오려나 하면서 이제 쑤신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건 역시 습한 날씨 때문에 수분 배출이 어려워져 특정 관절이나 근육에 이제 과도한 수분이 모이면서 압력이 높아져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아,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였군요. 얼굴이나 다리 이제 일부 부위만 이제 붓는 게 국소 부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위별로 붓는 이유가 좀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주 붓는 신체 부위 어딘지 궁금한데요. 눈이라고 눈이라고 나와 지금 있네요. 첫 번째로 나왔거든요. 네, 가장 많이 붓는 부위 중에 하나죠. 얼굴이 이제 제일 잘 붓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은 조직이 연해서 부었을 때 티도 많이 나고 또 붓기도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날 짠 음식 먹고 잔 다음 날 붓는 전신 부종의 경우에서도 눈이 제일 도드라지게 붓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 여성의 경우는 생리 전에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눈이 많이 붓기도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신장 질환자나 갑상선 기능 저하 그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얼굴 부종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전날 슬픈 일이 있어서 많이 울고 라면까지 먹고 하게 됐을 땐 눈이 뭐 특히 더 많이 부을 수 그럴 있을 수 거라는 있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전신이 다 부었을 경우에도 눈이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눈이 가장 잘 붓는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팔다리가 붓는 경우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주 붓나 보죠? 네, 특히 다리 같은 경우는 전 신체 부위를 통틀어서 가장 심하게 부종이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아까 부종이라는 게 결국은 수분이 쌓이는 건데 그 중력의 영향 때문에 하지 쪽으로 가장 많이 수분 저류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오래 서 있는 경우에도 하지 부종이 쉽게 나타나고 또 심장 기능이 좋지 않아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상하지 부종이 잘 발생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얼굴과 함께 팔다리가 같이 많이 붓기도 합니다. 네, 다리가 붓는다는 건 많이 들었는데 팔이 부을 수도 있군요. 네,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말초에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앙부보다는 말단부가 많이 붓게 되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붓는 부위는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발. 발이군요. 혈액순환 문제로 자주 붓는 부위, 발이 나왔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까 설명드린 하지 부종이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력의 영향으로 많이 붓는다고 했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게 발이기 때문에 부종이 가장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인 생리적 부종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이고요. 또 심장 질환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발을 사러 갈 때 저녁에 신발 사러 가면 발이 부어서 좀 안 맞는 경우가 그런 쪽으로 맞아요. 해석을 해보면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좀 체액이 몰려서 몸이 좀 붓거나 하는 게 오래 지속되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오래 유지되면 살로 간다 이런 속설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이게 네. 진짜인가요? 여성분들 한 번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붓기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그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고 특히나 하체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연소에 필요한 충분한 산소 공급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아 살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조직에 지속적으로 체액이 저류돼 있다 보면 조직이 단단해지고 변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붓기는 최대한 빨리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붓기를 진짜 빨리 빼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쓰잖아요. 생활에서는 숟가락으로 얼굴을 막 차갑게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병으로 막 문지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쓰는데 붓기를 빼는 뭐 좋은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부종이 있는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빨리 수분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간단한 지압 마사지를 한다거나 세수를 할 때도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가면서 세안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차가운 녹차 티백을 눈두덩이에 올려서 부종을 빨리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린 숟가락을 바로 눈두덩이에 대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사실 눈두덩이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연하고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급격한 온도 변화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달라붙더라고요. 네, 숟가락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건 좀 주시는 것이 좋고요. 하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리를 누웠을 때 심장보다 더 높게 위치시키면 아무래도 부종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생긴 부종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 역시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앉아있거나 서 있는 틈틈이도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아니면 하지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붓기가 오래 유지되고 또 자주 발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뭐 마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서 있다 보면 다리가 거의 매일같이 붓고 하는데 이런 게 오래 유지될 때 건강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오래 유지됐을 때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부종이 오래 유지되면 건강에 안 좋다는 신호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일이 지나도 잘 가라앉지 않는 부종이나 갑자기 급격하게 생긴 부종의 경우는 질환을 의심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네. 특히 체중이 늘면서 소변량이 줄은 경우는 신장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고 기침이 나고 숨이 차는 증상이 동반이 되었다면 심장 질환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쉽게 피로하고 피부나 머리가 많이 푸석해지고 체중이 증가하는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복수가 차고 피부가 검거나 누래지면 간경병과 같은 간질환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평소에 좀 잘 붓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좀 잘 지키면 좋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부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 생리적 부종인데요. 이런 생리적 부종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오후에는 다리를 올리고 휴식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비만한 경우에 부종이 조금 더 잘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고 특히나 저녁에는 양을 적게 또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종이 있다고 간혹 함부로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이뇨제를 함부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종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체내 염분과 수분이 부족해져 저혈압이나 급성 콩팥 손상의 위험도가 또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리를 올리고 있거나 저녁에는 적게 싱겁게 먹는 것 이런 생활 습관을 잘 지키셔서 붓기 건강 관리에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